살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나요? 우리 모두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 합니다. 100세 시대, 남은 생의 절반을 후회 없이 잘 살기 위해 노후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는 단호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그런 약한 마음을 노리는 위험들로부터 우리의 노년 인생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나이 들어서 소외되거나 힘들지 않게 살기 위해 꼭 강하게 지키고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자식에게 재산을 맡기는 일은 삼가해라. 나는 평생을 직장 생활을 하며 근검절약의 미덕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 젊어서는 집 한 채 갖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운 좋게 사업이 번창하며 나름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2 자녀를 둔 나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고생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들이 부족함 없이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어른이 되었으니 재산 관리를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돈보다 훨씬 더 잘 불리어 드릴 수 있어요. 2 아이의 눈빛을 보며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아이들에게 신뢰를 표시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염려되는 마음이 더 컸다. 그러나 결국 부모 마음, 아이들의 성장을 믿고 싶은 마음에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맡기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열심히 사업에 몰두했고 나는 그저 편안한 노후를 꿈꿨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세상 일이 틀어지듯 아이들이 맡은 사업이 기대와는 달리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조금만 더 투자하면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이들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믿음을 보냈고 귀중한 내 재산을 거덜낼 때까지 아이들을 믿었다.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 아들의 사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내가 모은 재산도 바닥을 드러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체와 부채 그리고 가진 것을 거의 다 잃고 낯선 생활보호 시설의 문을 두드려야 했다. 2번 다시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 아이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아, 아버지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을 주었구나. 내 재산을 맡기는 일이 너희에게 그렇게 힘든 짐이 될 줄은 몰랐다. 이제는 늙고 힘없는 한 남자로 남은 나는 가슴 아픈 교훈을 얻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맡기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아무리 효성이 깊어도 삶의 방향이 다를 수 있고 자신의 재산은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자식들이 섭섭해하더라도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었던 것이다. 여러분에게 나는 당부하고 싶다. 아무리 사랑하는 이들이라도 책임과 믿음 사이에는 항상 선을 그어야 한다. 오늘 이야기가 따뜻한 한 줄기의 햇살 같은 정답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한다고 해도 나의 재산을 전부 맡기는 것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부모가 자식에게 한쪽으로 다 주는 관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실제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다고 해도 재산을 모두 넘겨주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여러분과 아예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지 간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게 인간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돈과 재산은 반드시 스스로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재산 관리는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효심 가득한 자식이라 해도 우리의 재산을 그들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처음에 좋은 의도로 빌려주더라도 돈 때문에 돌아서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돈을 다시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연락하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식의 생계가 달려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 필요하다면 미래를 위해 법률적 수단을 사용하고 계획을 전달하세요. 최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든다면 돈을 그냥 주되 아예 돌려받는다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마세요. 정말 내 목숨이랑 맞바꿀 만큼의 상황이 아니라면 재산을 맡기는 일은 절대적으로 삼가하셔야 합니다. 재산은 단순히 금전적인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자식들이 서운해할지 몰라도 멀리 인생을 내다봤을 때 현명한 자세로 거절하는 게 지혜로울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성공이나 물질적인 돈보다 건강을 독하게 지켜라. 혹시 돈을 위해 쳇바퀴처럼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건강은 뒷전이고 매번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갑자기 언제 죽을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 지인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 진짜 행복을 찾았던 드라마 같은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때 보험회사에서 영업왕으로 나름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마을 어귀에서 어릴 적 친구를 만났죠. 이 친구야, 잔뼈가 굵었구만. 친구가 반가운 듯 활짝 웃었습니다. 물론 도시 생활 아지트에는 친구와 같이 차 한잔 나누며 수다 떨 벗이 없었죠. 그 친구는 마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도서관 안 둘러볼래? 친구의 제안에 고향의 편안함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죠.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아이들 눈빛 속에서 제 인생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밝은 웃음이 저의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차가운 방어벽을 녹였죠. 이모, 여기는 동화 속 세상이에요. 한 아이가 말했고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고향으로 내려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왕이 되어 돈을 버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보람차게 느껴졌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랜만에 평화와 기쁨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다음엔 무슨 이야기 해줄 거예요? 아이들이 저에게 물었을 때 저의 대답은 항상 미래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보자꾸나 였죠.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 우정, 그리고 나눔이죠. 돈은 중요하지만 결코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제게 있어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한평생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성공하려면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돈의 양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저는 기묘한 모험을 통해 알게 된 거죠. 저는 이 사건 이후 60년 만에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면 늙음, 병,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최대한 편한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 것에 비해 많은 보상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하면 골병이 들거나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매번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찾지 못했을 때 늙음, 병, 죽음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행복한 기분을 느끼도록 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보통 도파민은 TV에 재밌는 드라마를 보거나 쾌락적인 경험을 하거나 하루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가 됩니다. 쾌락적인 경험은 일시적이지만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을 때 나오는 도파민은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매번 똑같이 집안일을 하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하게 되면 도파민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행복이랑은 거리가 멀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정신적 건강을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건강은 결국 빨리 병들게 해서 육체적 건강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활 습관과 취미 활동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거창한 취미가 아니더라도 등산을 매주 가거나 글을 써서 책을 내보는 등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도전해 보세요. 이를 통해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고 기쁨을 더해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의 삶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매일 계속 털어내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수수함과 동심을 꼭 지켜라. 노년기는 황금기라고 할 만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들로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과거 자식들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 너무 어려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죠. 지혜를 바탕으로 내 인생의 본질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이때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계산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 순수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노후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자는 남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남이 거는 시비를 무시하며 흘러가는 물처럼 사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아무리 100점이었어도 당연히 감점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온전히 나라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삶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로 대하는 분들은 심장병이나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도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수명이 무려 7.5년이나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배우자, 가족,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지금의 나로 만든
소중한 날들로 생각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보내보세요. 계산하지 말고 먼저 주는 여유로움,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을 갖고 고독을 역행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려놓은 인생이라는 그림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 자체로도 아름답습니다.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겨보세요. 깊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사랑했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매번 흔들리고 감정 낭비를 하다 보면 결국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노후에 황금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는 독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단호한 처세, 나의 건강 그리고 동심. 이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자식들의 인생도 결국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생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따뜻한 햇살 같은 이야기를 또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